2023년 고등학교 1학년 간담회 시작할 거고요. 우리 대성의 제목은 목표대학 대성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예, 저도 한번 실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 돌에 새겨진 말처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 입시에 우리가 성공을 좀 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의 현실 파악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라는 거는 대학이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배를 타긴 했습니다만은 대학 말고 이제 대성고등학교 과연 어떤 학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좌표를 찍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국에는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1752개의 학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1752개 중에 당연히 대성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인근에 우리 서부학군의 많은 학교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대성고 몇 등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정도 A군, B군, C군, D군, E군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대성고는? 일단 첫 번째는 200등까지 한번 딱 끊어봤을 때 어느 고등학교가 거기 속하냐면 이번에 뭐 수능 만점자도 나왔던 뭐 현대 청운고 그리고 뭐 민사고, 용인외대부고 이런 고등학교가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특목고들이죠. 과학고라든가. 두 번째 300등, 400등까지 딱 끊어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광역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 그리고 각각의 로컬에서 공부 좀 한다 싶은 일반고들 있잖아요. 강남권의 일반고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이렇게 400등 안에는 요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객관적인 좌표를 찍어보면 대성고등학교는 요 정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등 정도 안쪽에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500에서 900등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완전 최상위권 고등학교라고는 볼 수 없죠. 그렇다고 로컬에서 약간 이렇게 헤매고 있는 학교는 아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마 대성고등학교 좀 고민 많이 하시다가 지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은 대성고는 저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아들내미들은 그 대성고 지금 확정됐는데 거기 가서 몇 등급일까요? 거기 가서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 학생 있다라고 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주화에서 미만고 보신 학생들 있으시죠? 미만고는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시험의 이름이고요. 국수형 시험을 다 봅니다. 한 번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2번을 정색하고 보고 비공식적으로는 4번 정도 이상을 더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그때 나 대성 가도 되나? 그래서 대성 혹은 충암, 대성, 선정, 대성, 숭실 이렇게 지원 희망한다라고 저희한테 써서 냈어요. 그럼 저희가 너가 대성 가면은 국수형 요거 해갖고 내신으로 대략 요 정도 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치를 아이들한테 선보였습니다. 또 반대로 또 숭실 가면 요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적을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 내용은 크게 변함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대성고 가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등급을 받겠죠. 자, 그럼 그 중에 뭐 1등급 오빠도 있고, 뭐 3등급도 있고, 4등급 아들내미도 있을 텐데요. 요 정도 이제 받을 겁니다. 1, 2, 3, 4등급. 자,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이제 1학년 딱 입학시키면은 뭐 1학년 때 4번 시험 보고, 2학년 때 또 4번 시험 보고,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2번의 중간기말을 딱 끝내면 총 10번이에요. 10번 시험 끝나면 9월 달에 원서 씁니다. 그 원서는 6장의 원서를 쓰게 되죠. 그게 수시죠. 자, 수시 원서는요. 아시는 것처럼 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문은 크게 보시면 3가지 문이 있는데 어디를 비틀어서 여실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고 계셔야겠죠.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의 이름이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세 번째는 논술이죠. 자, 이것이 이제 수시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때 이제 6개를 통통통 어떻게 전략적으로 짤 건지가 정해지게 되고, 붙으면 가야 돼요. 붙으면 가야죠. 근데 뭐, 붙었는데 저 점수가 잘 나와서 글로 갈 그런 건 없습니다. 수시는 붙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안 됐다. 아니면은 뭐, 난 정시로 아예 돌렸다, 중간에. 그러면 이제 수능 봐갖고 정시로 가게 되는 전형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의 여정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떤 문을 붙잡고 비틀어 열어서 결국 이런 대학들에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되는 여정 중에 있겠죠. 자, 바로 지금 이런 상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대학은 도대체 이 대학들 중에 다 같은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조건들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는 대성고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학 입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수시로 넘어왔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이제 실적은 해마다 좋은데 그 실적 좋은 게 대체로 현역들은 당연히 수시인 거 아시죠? 대성고 제자들은 사실은 뭐 정시로 재수를 해서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현역으로 보내시고 싶으시면은 단연코 수시로 보내셔야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시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수시에 조금 더 올인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요. 수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또 논술이 있죠. 논술은 조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은, 종합 전형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금 이렇게 입학 전부터 막 간담회 오시는 거는 우리가 아무데나 막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서울 시내 소재, 그래도 15개 대학, 가능하면 10개 대학까지 우리가 좀 던져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10개 대학은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 외 10까지죠. 거기가 딱 10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동건, 홍수까지가 이제 보통 15개 대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5개 대학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교과 전형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그 내신 점수를 한번 깠더니 보통 교과에서는 1.9등급 정도까지가 합격선이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2가 뜨면 동건홍숙을 교과로 쓰는 건 좀 어렵다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각 대학들은 1.9 등급만 받아오면 무조건 합격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수능에서 전 과목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 학교는 3과목의 합을 7을 맞춰와. 우리 학교는 2과목의 합을 4만 맞춰와. 그리고 너 내신 요 정도면 우리가 합격이야. 맞죠? 동건홍숙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중요한가요? 물론 둘 다 중요한데 내신은 애가 하는 거죠. 근데 수능 최저는 학부모님이 맞춰주시는 거 아시죠? 제가 다른 학교 간담회를 지금 앞서서 4번을 했는데요. 학교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그래서 이 최저 조건을 어머님이 왜 맞춰주셔야 되는지 막 굉장히 막 열변을 토하는 학교가 있었고 우리 대성고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동건, 홍숙 정도 레벨의 학교들이 요구하는 내신 점수가 2.7x 등급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서 2.7등급은 대성고 2.7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학교의 2.7인가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고는 전국의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400등 정도까지 500등 왔다 이 정도 선에 있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동건, 홍숙이 얘기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동건, 홍숙 정도 이상을 간다라고 쳤을 때 경쟁하는 아이들은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고등학교 출신이 당연히 서울 시내에 있는 강남권 애들, 목동에 뭐 있는 아이들, 또 이제 일반계 로컬에서 조금 공부 잘한다라고 이름이 난 그런 학교들, 경기권에 있는 애들, 또 자사고 애들, 광역 자사고 애들 당연히 덤비죠. 기본적으로 걔네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가천대라든가 아니면 인서울 바깥에를 보내려고 대성고 보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7이라고 하는 게 대성고 2.7이라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는 높은 등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뭐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죠. 만약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암고 2.7이 나 2.7이니까 충암고에서 나 동건호숙 종합으로 쓸 수 있대. 엄마 수만이에서 봤어. 이러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제 이래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조금 요거보다는 높긴 하지만 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이제 서류를 보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는 관건이 뭐냐면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N지 아닌지예요. 내신은 어차피 따놓는 거니까. 두 번째 종합은 당연히 내신도 중요한데 서류가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종합전형은 내신을 점수로 보지
이걸 등급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등급으로 보지 않아요. 내신은 등급으로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차근차근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의 종합전형으로 대성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좌표를 제대로 찍으실 거면 선배들의 실적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대성고은 선배 이번에 합격한 아이들 중에 뭐 전북대 의대도 붙었고 지금 저희 재학생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서울대도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는 아이들이 있는데 종합으로 갔죠 당연히. 종합으로 안 뽑는 데가 없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걔가 그 전형으로 내신은 몇 등급이었고 무슨 전형으로 그 문을 열었더니만 들어오라고 했는지 우리 선배들의 사례가 좌표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좋죠. 왜냐면 기준이 너무 많아요. 성공적 기준들이.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쫓아가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은 조금 열외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얘기 이해하시죠, 이거? 자, 그런데요. 우리 대성고는 왜 지원을 하시게 되셨고 대성고를 물론 지원하셨죠, 대체로. 지원 안 했는데 되는 학생 있으세요? 지원 안 했는데 된 경우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도 좀 황당하지만 아무튼 대체로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성고 왜 지원하셨어요? 내신 따기 널널하다는 소문을 혹시 들으셨어요? 전혀 아니죠. 내신 따기 힘들고 언덕도 굉장히 가파르고 또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하나의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방금 드렸던 말씀은 한쪽 면이고 다른 면에는 서류 끝내준대. 관리 잘한대. 실적 잘 나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 때문에 분명히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딱 입학을 해서 여러 번의 내신을 치르다 보면 애들이 그 부분을 약간 간과해요. 그리고 학부모님도 약간 헷갈려합니다. 왜냐면 내신이 싹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류고 나발이고 성적이 나와야지 보내는 거지 이게 지금 아유 모르겠어 내신이 너무 안 나와 이제 여기에 꽂혀갖고 처음부터 대성을 선택을 했었던 그 초심을 잃어버려요. 어차피 내신 안 나올 거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다? 종합으로 가려고 여기를 지원하신 거예요. 지금 종합으로. 맞죠? 교과로 갈 거면 여길 왜 써요? 교과로 갈 거면 딴 데 갔었어야지. 내신을 잘 따가지고 최저 맞춰갖고. 그렇죠? 자, 그런데 종합을 가기 위해서 종합전형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대성으로 입학을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의 내신 이후에 고3 9월 달에 우리가 원서 6장을 쓸 때에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죠. 종합으로 4장, 교과로 2장. 그쵸? 근데 막 이것도 이상해요. 종합으로 6장? 이것도 이상해요. 종합으로 4장, 교과로 2장입니다. 자, 교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최저를 맞춰서 결국에는 전북대 의대를 4하고를 마친 여러분의 선배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대박이죠. 4하고를 어떻게 맞춰? 4하고를 맞추다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4하고를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1, 1, 1, 2? 이러니까 맞췄죠. 그쵸? 2, 2? 아웃. 벌써 이가 2개 나눈 순간 아웃이에요. 여기 4합이라고 하는 거에 영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들어갔죠. 영어는 해자스러운 이 절대평가니까 영어가 만약에 절어서 절 과목이 따로 있지 수학이나 과학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에서 괜히 시간 투자 못해가지고 2가 나오는 순간 정말 황당해지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배들은 여기에 맞춰서 지방의대 정도를 최저를 맞춰서 교과를 썼어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기도 공략을 해야 되지만 종합전형이 일단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 아까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교과로 뚫으려면 내신이 그래도 1.9는 돼야 되는데 종합은 2.7 정도여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는 대성고 학생들을 타겟으로 열어놓은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종합전형은 일단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의 입시 결과가 우리의 좌표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이거 맞춰서 여기 갔잖아요. 지방의대를. 그리고 지금 서울대 심리학과에 합격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뚫어버린 우리 김땡하 선배도 역시 이번에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우리 중등부부터 쉼없이 고3까지 달려온 찐 DNA 이주와 거의 약간 이런 학생인데 이렇게 발생을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 목표 대학을 정해서 이제 이런 어떤 수순을 거치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아이들 데리고 또 1학년, 2학년 이렇게 3학년 올려보내니까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우리 학원 원생들도 그렇고 입시의 여정이 지나고 나면 되게 빠른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는 멘탈이 너무 쉼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놓고 나면은 그냥 한 장의 슬랩 사진 같긴 한데 많은 명면들의 얼굴과 표정들이 있습니다. 어떨 땐 희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좌절스럽고 안 될 것 같아서 막 너무 숨이 턱턱 막히고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그러느냐 목표를 너무 안 정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단기 목표. 그리고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이걸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서는 쓰기로 했는데 원서를 어딜 쓸 거냐는 거 요거를 우리가 언제 정합니까? 언제 정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정하실 거예요. 그거는 겨울방학 때. 고1 겨울방학 때는 아시는 것처럼 중간기말 4번의 내신 점수가 이미 정해지고요. 그리고 3, 6, 9, 11 모평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11월 모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점수로 들어가진 않지만 기준 좌표를 찍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아들내미가 요 정도 점수로 갈 수 있는 지원 가는 대학, 싹 가는 그 정도 대학이 어딘지 좌표 딱 한 두세 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선이니까 위로 던질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목표 대학도 두세 개 정하겠죠. 그렇죠? 그걸 찍잖아요? 그럼 애가 멘탈이 안 나가요. 마음이 좀 힘든 부분도 있겠죠. 지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면은. 근데 그걸 찍으면 그래도 멘탈이 나가진 않아요. 근데 안 찍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뭐 허황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이대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요 말씀도 다른 학교 간다고 할 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1절만 하겠습니다. 자, 대성고등학교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성고는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400등 정도 선에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내신 등급, 성적, 수능 정시로 갔을 때의 경쟁력,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의 경쟁력, 또 우리 학교 대성의 창체활동의 수준, 그리고 교과세 특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거를 당연히 저희밖에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선생님들은 학교에만 계시니까. 저희는 어찌됐건 여러 학교들을 보게 되고 타 지역에 있는 학교들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일단은요. 다 보시면 내신 등급하고 내신 성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같은 말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같은 말 아닙니다. 내신 등급은요. 진짜 찐 그냥 등급이에요. 3.5, 2.7, 1.9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 집 아들 내신 몇 등급이야? 말도 마. 3, 4 나오고 난리 났어. 이게 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아들 내신 몇 등급이야? 아유 3도 나오고 4도 나와. 근데 괜찮아. 이게 뭐냐? 과학고 3, 4등급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목고 3, 4등급도 있잖아요. 그 3, 4등급이 인정을 못 갑니까? 걔네 다 가거든요. 학종으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3, 4등급을 3, 4등급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내신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있는 그 등급이고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이 안에 표준 편차에 대한 분석, 평균에 대한 이해, 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점수요. 얘가 받게 되는 그 과목의 원점수가 몇 점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성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제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에 연연하시지 마시고요. 점수를 올릴 생각을 해주세요. 점수를요. 점수를. 그래서 3 떴다, 4 떴다 막 울고불고 이게 아니라요. 이게 얘가 이거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에는 표준 편차와 평균과 얘 원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각 대학의 종합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걸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되시면 되는데 등급 따기 빡세죠. 등급 따기 빡세요 우리 학교는. 그렇죠? 자, 그런데 내신 성적, 즉 점수로 환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시가 경쟁력이 있는 학교냐라고 물어보시면 다른 학교 여기 빵점인 학교도 있어요. 저희가 지표를 매긴 거는. 경쟁력 1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이런 학교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 대성 한 요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냐? 완전 있죠. 이거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학교는 따로 있어요. 학교만 믿다가 최저 못 맞춰갖고 막 나발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는 수능 최저는 여기 맞출 수 있는 지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창체랑 교과 세트 굉장히 지표가 높죠. 완전 너무 적극적이야.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학교만 믿고 있다고 해서 알아서 다 잘 써준다라기보다는 꼼꼼하고 일정 챙기는 게 좀 필요해요. 이거는 구체적 활동을 예시를 들어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체는 다 대신 성적은 누가 맞춘다? 아이가 맞추는 건데 혼자서 맞추는 게 아니라 학교가 그 안에 화학적 작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 안에. 평균은 얘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것들의 주체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자, 대성고등학교 학년별 대입준비 사항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들내미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지 언제 결정하실 예정이세요? 계획이 어떠세요? 아들내미 대성고 입학하는 것까지는 잘 해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성고 결정하실 때 굉장히 진심이시죠, 지금. 너무 진심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1년 중 저희가 간담회를 한 50여 회 이상 하는데 제일 온도가 뜨거운 게 뭐냐면 고교 선택 간담회예요. 전국적으로 그건 되게 이슈예요. 왜냐면은 고1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유불리가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제 됐잖아요. 그 다음은 스텝이 뭐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대학을 잘 보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대학 언제 결정하세요? 서부학부는 죄송한데 거의 다른 학교 분위기 보니까 고3 때 자꾸 결정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그때 돼서 봐야지 알지. 일단은 올릴 만큼 올려볼게. 열심히 해 아들아. 고기도 구워줄게. 소고기 너만 먹어. 아빠는 안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일단 열심히 시켜보고 나중에 결과 보고 선택한다 이제 이런 건데 되게 안 맞죠. 이상해요. 좀 문득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실까? 그러니까 목표 대학을 정해야겠죠. 지원 가능한 막 이상한 우주 상향 지원 대학 말고요. 목표 대학을 일단 딱 정하는데 그건 당연히 데이터를 보고 정합니다. 그 목표 대학을 정했어요. 그럼 몇 개 나오겠죠? 그럼 그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파악을 해야죠. 엄마 이거래. 내가 가고 싶은 이 대학 한양대학교 조건이 이거래. 중앙대 조건이 이거래. 경희대 조건이 이거래.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이 조건을 우리가 맞춰야겠네.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일단 묻지 마. 달렵게 어디까지 가는지 지표를 모르겠고 거기 가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게. 굉장히 이상한 전략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전략.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교육 특구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동네에서는 언제 정하냐면 너무 빨리 정해요. 고1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정해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교 선택 간담회도 중3 엄마가 안 오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당연히 중3 엄마인 줄 알았거든요. 중3 8월에 고교 선택 간담회 하고 그 이후에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들 뭐 이렇게 소개해서 오셔가지고 고등학교 어디 됐어? 그랬더니 아유 동원이 중2야. 네? 중2야? 왜 왔어? 미리 준비해야지. 이게 분위기예요 지금 다. 그 집 아들도 중2인데 온 거였어 지난번에? 그렇게 5명 떼가지고 온 게 다 중2야 엄마였어? 중2 엄마였대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1 언제 정해야 된다. 우리는 겨울방학 때요. 그래야 답이 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고1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기말 4번의 내신과 11월 모고 성적표가 나와 있으니 그 두 가지를 갖고서 요 정도는 싹 가는 대학은 여기, 목표 대학은 저기. 그렇다면 그 목표 대학을 우리가 조건을 딱 상투 잡아서 야 조건이 뭐야? 조건 이거래. 최저는 이거고 서류는 이거고 이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대. 오케이. 2학년 계획 나오죠. 2학년 시나리오. 이렇게 허들을 하나씩 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학년이 되면 자 이제 수시 지원의 6개 대학을 2학년 겨울방학 때 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별 조건과 준비사항이 맞춰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지 그때부터 맞추는 게 아니에요. 2학년 겨울방학은. 자 그리고 3학년 목표 1학기 딱 남았지만 이때 3학년 1학기 되게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들이 깔리게 되니까 진로에 대해 찐으로다가 하나 도장을 제대로 박을 그런 시간들이 나올 겁니다. 계획 세우고 일정 짜서 고3 때 던지는 거죠.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1 열심히 달릴 텐데 고1 겨울방학 때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정하시는지 물론 뭐 외부에서 컨설팅 받으실 수도 있고 한데 저희 지원생이면 저희가 이걸 다 상담을 합니다. 그 내용은 성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부로 다 끝났어요. 어제부로. 이번 방학 때 한 신청한 애들 다 해가지고 76명인가 8명인가 요 정도 지금 상담을 다 완료를 했는데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성고 1학년의 겨울방학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학생이기도 하고 내신이 2.15에서 2.17 정도입니다. 2점대 초반이네요. 잘했네요. 우리 아들 너무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자, 모의고사 성적표 제출한 거 보니까 국어가 좀 절긴 했어요. 3등급. 자, 그런데 수학이 1이고 영어가 1입니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관리 좀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학생이라서 자, 아들아 지금 이 정도 점수로 싹 가는 지원 가는 대학이 어느 정도냐면 교과로 건대 그리고 경희대 이 정도 가능하단다. 이 정도로는 지금 이 정도 무난하게 합격각이야. 자, 근데 왜 건대랑 경희대냐면 물론 이 레벨의 다른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건대 옆에 서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거 교과 전형이잖아요. 교과는 아까 내신하고 최저만 본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과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15개 대학 이상 언저리부터는 지금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넓혀 있고 따라서 이름만 교과지 사실 교과 별로 없어요. 높은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 들어가죠.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도 서류 들어갑니다. 그리고 2합 5를 맞추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대학을 공략을 해야 돼요. 교과를 쓰더라도. 왜냐면 우리 학교 대성 가가지고 지금 서류 안 써먹을 거면은 뭐하러 가? 그 활동 뭐하러 해요? 그걸 다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약처럼 뿌리려고 우리는 가는 건데. 자, 그리고 종합전형으로는 경희대, 중대나 한양대 정도도 가능합니다. 한양대는 내신을 아예 안 보죠. 서류만 100%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 있는 전형입니다. 우리 대성고에서는. 자, 이 친구한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교과와 종합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가 나왔는데 아들아 우리 2학년 때 조금 더 올려봐야 되니까 자 내신을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내신 분석을 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은 무슨 과목이 좀 괜찮은데 어떤 과목이 좀 아깝게 퍼센테이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일단 내신을 2등급으로 만들자. 너 한 문제 차이로 지금 3등급 문 열고 들어갔더라 너. 2등급 끝자락부터 뭐 등급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원점수를 높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어는 여전히 1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해달라. 자, 이렇게 되면 이 친구의 목표 내신은 대성에서 1.86, 1.92라고 하는 아름다운 숫자가 탁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계산을 때려서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넣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만 바꿔봐, 봐봐라. 이거 지금 등급이랑 환산을 해보면 점수가 이렇게 되니까 너가 결국 이런 등급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저희가 단위수랑 다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게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몇 등급이야? 2등급. 애매해. 이게 아니죠. 2.15, 2.17 그것을 2학년 때 1.86, 1.92로 만들어라. 영어를 하나만 올리면 된다 지금. 어떻게 다 올려요? 어떻게 다 올려요? 유지할 건 유지하고 올릴 건 올리는 거지. 어떻게 다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대학의 이름이 좀 바뀌죠. 교과 전형으로 중대 3합7, 고대 3합7인데 이제 과학을 2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 이름이 완전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되게 높은 학생이에요.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존에 깔려 있었던 관리를 좀 받았던 학생이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최저 과목들이 선택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종합으로는 서강대, 성균관대나 연세대까지 가능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러기만 한다면 막 찌릿찌릿?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진짜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전략들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3개의 다리 중에 하나만 없으면 의자 구실을 못해요. 첫 번째 의자의 다리는 내신이죠. 내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이 아니라 점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점수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등급에 연연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자괴감 쩔고 있다 그러면은 좀
학생이 약간 무식해 보여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성에서는 원점수를 높이는 거고요. 이건 누가 하죠? 학생과 학원이 할 거예요. 과외를 하시고 과외 선생님이 하실 거고. 자,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수능 최저는 학부모님이 관리를 하셔야죠. 아무리 대성고지만 학교 믿고 있으시다고 무조건 최저를 맞춰주고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3학을 맞춰야 되는 아이들은 과학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가 좀 빡세게 들어가셔야죠. 자, 그리고 생기부는 대성고 프로그램이 워낙 좋지만 남자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일정 놓치기도 하고 분명히 공지가 있었는데도 저는 모르는데요. 막 이러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관리를 해야 돼요. 학교 일정에 대해서.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계속 주기적인 플랫폼에 이제 컨택을 해갖고 아이들의 질의응답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 입학을 하면 1학년 때 교육을 한번 싹 해요. 학교별로. 그래서 슬랙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애가 바로 들어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대성고 1학년 곽땡땡입니다. 저 수행평가 나오면 이제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터갖고 수행평가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마감은 뭐 며칠 뒤라고 그러고 제가 주제를 이걸로 잡았는데 이런 주제 토론 뭐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첨삭이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기부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생기부를 진단을 해서 어딜 가겠다라는 진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다리를 우리가 맞추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개의 다리를 각각 보시면 일단 수능 최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여러분의 선배들은 지금 전북대 의대도 최저 맞춰서 붙었고 서울대 심리학과도 최저 맞춰서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대학들은 2합이 아니라 3합이나 4합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4합 5 이거는 어디입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4합 5라는 조건, 저 무시무시한 조건을 요청하고 있는 학교는 메디컬이죠. 메디컬이죠. 맞추기가 정말 힘든데 그 재수생이고 뭐 대치동 키즈고 어쩌고 막 서슬퍼런 애들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은평구에서 대성고 우리 아들내미가 맞춰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업사는 어떤가요? 산업사는 이제 메디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의대나 아니면은 뭐 한의대나 수의대나 약대나 요 정도가 이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합과 3합은 아까 앞서서 선배의 예시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영어는 1이죠. 영어가 1을 왜 굳이? 그렇죠? 국어 난이도도 만만치 않고 수학은 말모 거의 헬이고 그리고 또 탐구는 어때요? 뭐 2개 틀리면 갑자기 3, 4등급 돼버릴 수도 있는 난이도인데 그걸 믿고 우리가 최저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내신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꾸역꾸역 해갖고 2점 몇, 1.9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3합을 맞춰갖고 더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2합이 아니라. 그럼 3합을 요청하는 대학들의 속내는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뭐 하나도 포기하지 말라 소리예요. 그렇죠? 아니 3합인데 왜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뭐 영어는 워낙 애가 싫어해서 만약에 뭐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럼 2개 맞추고 탐구해서 맞추면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맞춰요? 탐구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3합이라는 얘기는 그 3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수준을 딱 보시면 대한민국 입시가 존재하는 그 역사 내내 동안 대한민국 입시는 대학들은 국영수 포기해서 대학 갈 수 있는 학교 없어요. 15개 대학은. 기본적으로. 국영수를 내신이든 수능이든 포기하지 말란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3합을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국영수는 다 포함하고 탐구는 당연히 가져가요. 그러니까 공부가 할 게 많겠죠. 자, 그리고 2합은 어떤가요? 2합은 좀 널널해 보이는데 역시 2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 하나랑 탐구 하나 말이 좋아서 그렇지 탐구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탐구를 같이 해가지고 이 3과목의 공부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걸 우리가 2합을 맞출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2과목을 선택을 하겠죠. 합이 안 맞으면은.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있어서 전국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저 조건들을 맞추는 아이들을 양성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정말 좀 의미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내신은 3.2 정도 등급? 대성에서 이 정도면 뭐 인성을 가져. 3.2 등급 정도면. 그
근데 3.3이나 4.2에서 인서울 간 애가 있냐? 있겠죠. 근데 걔 생기면 좀 특이하겠죠.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특이한 아이가 우리 아들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셨지만 키워보니까 안 특별하잖아요. 별로. 그냥 약간 비슷하잖아요. 저하고 비슷하고 우리 남편하고 비슷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바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내신이고요. 최저 설명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가 학종이잖아요. 학종. 서류잖아요. 서류 생기부. 생기부에 들어가는 학종 전형의 가장 그 키워드들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움에 멈추지 않고 관심 분야에 확장을 해서 생각해. 관심 분야에 확장을 해서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해석한 거는 뭐냐면 2학년의 선택 과목이에요. 1학년은 다 공통이잖아요. 보니까 할 거 없이. 근데 2학년에는 선택 과목을 확장해서 수업을 듣고 거기서도 탐구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서도 세특이 들어가고 진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장했냐라는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했냐 그 안에서. 뭔 소리죠? 누가 지정해준 주제가 아니라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서 그 내용으로 어떤 알아보는 것들을 알아보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이런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 내용들이 서류에 써 있느냐 이걸 보겠다는 게 우리가 학종의 생기부에 대한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학생이 지금 학교 프로그램 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거점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거점학교는 지금 이제 인근에는 뭐 예일여고가 수학거점학교고요. 그렇죠? 인천고등학교가 과학거점학교라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2학년 8월 달에 예일여고에서 이제 거점 수학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급 수학에 거기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고 영 모르는 학교는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참 묘해요. 모르는 학교는 아예 까맣게 몰라요. 그런 거가 있냐? 막 이러고 있고 애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근데 거점 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게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거점이니까 누구라도 와서 들으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대성고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지금 되게 만연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슬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다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대성고등학교 분위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아직 입학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를 텐데 일단은 이제 학교알림이 사이트에서 서울시, 은평구, 우리 대성고등학교를 탁 치면은 이제 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딱 뜹니다. 자, 그랬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가 다 대체로 한 자리라는 거죠.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충암과 평실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 20이 넘어가는 과목도 있어요. 20이 넘어가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 지금 한 자리 10.6, 10.6 이런 거 통합과학 15.9 이건 많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빡셉니다. 그러니까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쓰시는 것처럼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는 애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체로 아이들이 다들 어느 정도 좀 장착이 돼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A, B 등급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과학이 좀 재밌네요. 마지막 2가 이렇게 많다니 과학은 좀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또 더러 있나 봐요. 작년 기준이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한 문제 차이로 그렇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지난번보다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이 점수가 움직일 때 있어서 잠복기가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서부학원에서 제일 긴다 이거죠. 이게. 어느 학교보다 제일 빡세다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이런 학교는 없거든요. 예일여고도 선정도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지금 입학을 하실 건데 이렇구나 이해를 팩트로 딱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고 1학년 표준 편차 한 자리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 1등급이 98점 이상을 받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도 높고 굉장히 그 1등급 컷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험이 쉽냐면 안 쉽죠, 당연히. 공부량이나 이런 전반적 기량들을 좀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과 뭐예요? 이건 되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비만 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다는 거네, 이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한번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이랬을까? 국영수에 밀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영수에 밀려서 이제 막 수학학원에는 세상에 수학밖에 없는 것처럼 과제와 수업을 하고 영어도 세상엔 영어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고 국어도 막 가면은 막 이만큼 자료를 주고 다 풀어오라고 하니까 정신이가 1도 없겠죠. 3월달, 4월달 이때 통사 통과가 단위수가 적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 4단이에요. 그리고 통사 통과가 몇 단인지 보이시죠? 몇 단입니까? 4단이에요. 국수형이라 지금 이게 비중이 똑같아요. 저렇게 절어버리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를 저렇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애들 머리에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어찌됐건 수학이 제일 우선순위 1순위에 있고 지금 머릿속에 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 영어도 중요하긴 한데 통사 통과에 대한 이 어떤 배치가 머릿속 지분이 너무 적어요, 지금. 근데 이 과목은 1학년 때만 일단 진행을 하긴 할 거고 2학년 때는 이제 물화생지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가긴 할 건데 단위수가 지금 무시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게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관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막 과학학원 어디를 갈까 이러시는데 그거는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합과학을 무슨 학원까지 보내세요 또. 지금 하면 되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볼까요? 그것도 잠시 뒤에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분위기는 저렇게 될 거예요. 내신 분위기는 빡셀 거다. 98점 이상의 1등급이 될 거다. 그리고 보통 앞부분에 많이 몰려있다. 과학에 방심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앞페이지였다면 최저를 맞춰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 한 4-5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저는 어머님이 맞추시는 거죠? 이렇게 약간 재수없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꾸. 근데 이제 이 말씀 듣고 어떤 어머님은 그치? 라고 끄덕끄덕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어머님은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뭐 대신 시험을 봐주려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지금? 답답해갖고 나만 모르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최저는 이제 일정이 좀 있어야겠죠? 일단 3, 6, 9, 10일 모의고사를 보고 6월달은 서울시는 안 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대성고는 자체적으로 봐요. 모든 학교는 다 자체적으로 6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3, 6, 9, 11월에 모의고사 날짜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날짜에 대해서 생일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중요한 날이라는 인지를 같이 호흡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문제가 3, 6, 9, 11의 모의고사의 모든 날짜들을 보시면 당연히 중간고사 한참 대비하고 있는 중, 기말고사 대비하는 중, 그 중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내신이 일단 엄마도 그렇고 중요하니까 그 모의고사는 좀 점수에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연습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날까지 그렇게 내가 애를 잡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정말 남자아이들도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시험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 멘탈이 약간 막 너무 울렁증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막 갑자기 막 떨려가지고 못 본다거나 있을 수 있죠. 남자라고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복통이 온다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디션 관리는 기본이고 일단은 우리는 최저 맞추려고 지금 저걸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방학 때 세팅과 그 3월부터 진행되는 이 모든 거를 다 내신으로 발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 콘텐츠가 들어가는 이 학원이나 수업들의 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들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제 3월달 얼마 안 남아갖고 모의고사 보면은 저 성적표를 받게 되실 거예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첫째 자녀 있으신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저 성적표 되게 허접해 보이긴 하는데 저거 누군가가 엄청 고민해서 연구해서 설계했겠죠. 그쵸? 그냥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뭐는 빼고 뭐는 들어가게 해서 저걸 저렇게 만든 거라면 엄마면 당연히 내 아들 모의고사 성적표를 몇 면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딱 보면 직관적으로 등급을 딱 보고 그냥 좋아. 아유 수고했어. 다음에 잘 봐. 그러니까 버리긴 뭐하니까 이제 내 서랍에 넣어놓는데 나중에 모아서 버리겠지? 이 친구는 국어가 4가 나왔고요. 작년 11월 모평이에요. 고1 때 11월 모평인데 국어가 3입니다. 수학이 2고 영어가 4예요. 미친놈이네요 진짜. 그리고 한국사가 2고
통사 통과가 일일이 떴습니다. 좀 특이해요. 그렇죠? 일단은 뭐다? 밸런스가 약간 깨졌어요. 밸런스가 좀 깨졌고 느낌이 쎄한 게 첫째네. 이런 느낌. 엄마가 지금 밸런스를 못 맞췄어. 애가 막 수학 좋아한다니까 수학은 막 좋아하는데 국어는 막 애가 책도 안 읽고 끝까지 읽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냥 냅뒀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여기만 보고서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있죠. 이 모의고사 성적표는 전국구를 대상으로 보는 거라서 상대평가, 절대평가 어찌됐건 등급이 이렇게 뜨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성적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얘가 이 점수가 우리 학교 전교에서 몇 등, 반에서 몇 등, 요걸 보면 우리 학교 전국 수준이 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등급은 4%고 2등급은 11%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가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딱 평균치라면 아마 저것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국어가 4등급이 아까 떴잖아요. 근데 전교 등수를 보니까 344명 중에 98등이라는 좋은 등급을 좋은 성차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뭐예요? 국어를 되게 못하는 학교인 거예요. 수학은 2등급을 받았는데 342명 중에 24명 24등을 했어요. 뭐야, 이건 수학을 좀 잘하는 학교네.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계산기 갖고서 이렇게 좀 계산하셔갖고, 아, 대성고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계속 좀 보시고, 자, 그리고 또 의미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막 깨알같이 지금 노안이 오늘 우리를 놀리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정오표가 막 이렇게 막 찍혀 있는데, 일단은 답지가 3인데 우리 아들이 한 게 3이면 이건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OX가 다 있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시는데 밑에 알 수 없는 A, B, C, D, E가 박혀 있어요. 그 A, B, C, D, E를 그냥 박아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있네요. 자, 정답률이 80% 이상인 쉬운 문제는 A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정답률이 60% 이상인 조금 그 다음 쉬운 문제는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적표를 보고 엄마가 아유 이 새끼 진짜 국어를 이렇게 못해갖고 어떡하면 좋아. 혹은 수학은 잘했네. 다른 이러네. 이게 아니라 잘 봤더니 A, B는 하나도 안 틀렸어. 대부분. A, B는 거의 안 틀리고 얘는 딱 보니까 D가 되게 많이 써요. D하고 E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공부력이 좀 있는 애인 거예요. 근데 애가 이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게 실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잘 보려면 시험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무슨 문제는 나오는데 무슨 문제는 안 나오고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그 유형은 몇 문제고 어떤 유형은 또 몇 문제고 이걸 알아야 시험을 잘 보는데 얘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훈련이 안 돼 있는 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시게 되면 전략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각 과목에 매달마다 진짜 돈 빼기 우습게 막 나가잖아요. 지금 각 과목은 아닙니다만 뭐 다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훅훅 나가는데 매달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으면은 선생님 우리 애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얘가 A, B, C 이런 건 다 맞았는데 D랑 E만 골라서 틀리고 앉았고 이 문제 유형은 제가 알기로 이러는데 선생님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는 369, 11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학원 입장에서는 돈 받으면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강료를 받았으면. 근데 그런 얘기들이 오질 않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면 아이와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등급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까지 찍어줍니다. 네, 이건 의미가 있죠. 자, 모의고사 성적표.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신과 모의고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 한번 더 해봤고요. 이제 대성고등학교 장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뭐 4년제 대학교 진학을 전체 지역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대성고 가서 전문대를 안 가요, 애들이. 뭐 전교에서 1명, 2명 이렇게 갈 지경으로다가 아예 안 가죠. 재수를 했으면 했지. 전문대 진학 전체 꼴찌고 서울시 고등학교 학업의 38입니다. 엄청난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거는 뭐 대치동도 있고 뭐 목동도 있고 뭐 여러 이 지역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성고가 38이라는 건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라는 기준이 세워지니까요. 자, 입시에 강한 수업을 합니다. 일단 내신만 봐도 알겠는 게 잠시 뒤에 이제 대성고 내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보면은
완전 수능형이죠. 뭐. 수능형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1학년을 1학년 수준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2학년 수준의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3학년 수준의 문제가 거기 대거 들어가요. 고1인데 그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가 이 학교 내신의 관건이 되는 거라서 지금 수능에 맞춰진 내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시에 강한 유일한 남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주제 토론 탐구 아주 뭐 제일 잘 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 돈도 줘요.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면 거기에 돈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자율활동. 자, 그리고 표준편차 아까 보셨죠? 성취평가 제일 꼴등급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0명인 그런 과목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자율적인 토론과 시험. 자, 우리 대성고는 단연코 8대입니다. 이과가 8이고 문과가 2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교과 중에 종합이 우선인 학교라서 대성을 지원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대성고에서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원점수예요. 원점수를 높이는 게 우리 학교는 되게 중요하고 이 얘기를 충암관, 숭실관, 은평관 친구하고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성이니까 이게 공유가 되는 거죠. 원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 얘기를 충암 가서 해보세요. 그게 뭔 소리야. 이런 얘기인 거. 걔네는 등급을 높이는 거고 우리는 원점수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또 이렇습니다. 뭐 숭실이나 충암을 갔는데 전교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완전 메디컬이나 서영고 이 정도로 노린다 그러면 그 친구도 원점수가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종합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종합은 원점수다. 왜냐면 평균은 지가 못 건드리죠. 평균을 지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원점수를 높이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 생기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짜게 되면 일단 뭐 기분이가 너무 좋은 그런 입시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 대성고만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대성고등학교는 생기부 관리라든가 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짱짱 그 자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1 과정에서 함께하는 그 캠페인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캠페인. 근데 그 캠페인은 이제 모집을 해요. 캠페인 할 거니까 너 해! 이게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4, 5명, 6명, 4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땡땡땡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다 하나 안 해요. 안 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오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과 애들만 해야 되는 거고 문과는 안 하냐? 그런 게 아니죠. 고1 과정은 2015 교육개정의 핵심이 뭐냐면 고1이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문이과 통합. 따라서 지금 저희 학생이에요. 얘 지금 서울대 심리학과 간 학생이 시나리오를 보고 계시는데 1학년 때 이 캠페인에 참가하고자 무슨 주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들 머리에서 짰을 때 좀 한계치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논의를 한 거예요. 저희랑 슬랙으로. 그래서 인간과 공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가보자. 인간과 공학으로 가보자. 그러면 이거를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감성적으로, UX적으로, 상호작용적으로 이것을 주제로 딱 잡고 친구 1은 심리학으로 이걸 접근을 해보고 또 두 번째는 AI 사회 윤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 생명과학으로 그걸 또 실제화 시키려면 수학과 컴퓨팅이 필요하고 코딩이 필요하니까 이 내용으로 또 생명공학으로 물리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가져갈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주제만 잡아준다고 잘하지가 않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탐구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그거를 어떤 내용으로 글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표현만 해주면. 문학과 비문학에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어찌됐건 얘네들은 지금 이제 고3 원서 다 쓰고 지금 합격된 애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심리학과 갔고 얘는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것만 한 건 아니지만 2학년, 3학년이라는 게 다 했지만 그래서 물리나 기계 쪽으로 진학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자, 요 정도는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잼민이처럼 막 되게 단순하고 뭐 미세먼지 이런 걸로 안 돼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이게 애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열어주실 필요가 있죠. 고1 때는
뭐 사실 가이드 없이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희는 떳떳해요. 이거 무료니까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해보면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좀 잘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대학 대성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유인물과 내용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